진이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차별이 없는 자연적인 과정일 뿐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자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죽으면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는가? X. 장자는 만물은 도의 관점에서 평등하다고 보았으며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로 보았다. 예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가? X. 장자는 죽음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필연적인 것으로 슬퍼하거나 애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으로 영혼은 소멸하지만 원자들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고 보았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인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플라톤은 선함과 아름다움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아니다. 플라톤은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보았다.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5. 플라톤은 아름다움은 선한 것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X. 플라톤은 예술의 존재 이유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플라톤은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인간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X. 플라톤은 아름다움의 원형은 이데아이므로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철학 활동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밀은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았다.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껴야 하는가? 5. 밀은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질적 쾌락을 얻기 위해 책을 읽고 지적 만족을 느껴야 한다고 보았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질을 고려하여 책을 읽어야 하는가? X. 밀은 쾌락의 질을 고려한 결과의 행복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해야 하는가? X. 밀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품격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을 위해 풍족한 식사를 해야 하는가? X. 밀은 양적 쾌락 증진보다 질적 쾌락을 강조하였다.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많은 활동들은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레오폴드는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보았다. 나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고유의 선을 지니므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의 선을 지닌다고 보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테일러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하였다.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5. 레오폴드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동체 자체로 보았다.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가? 5. 레오폴드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가? 테일러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는가? X. 칸트는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인간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선비와 백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맹자는 인위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무명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밝음을 일으킨다면 무명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된다. 결국에는 생로병사와 근심 슬픈 번민까지 모두 소멸된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을 따르기도 하는가? 5.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나 사욕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닌가? X. 맹자는 군주는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누구나 개정해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5. 석가모니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며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은 도에 어긋나는가? X. 맹자는 친소를 구별하는 존비친소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칼뱅은 직업 노동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다고 보았다. 사람의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이에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 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가? X. 칼뱅은 직업이 원죄에 대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신의 소명이라고 보았다.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인가? 5. 칼뱅은 직업 노동이 신의 소명에 따른 자기의 몫의 일이라고 보았다.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X. 순자는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예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지는가? X. 순자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보았다.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인가? X.
칼뱅은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보았다.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칸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입니다.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습니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가? X. 칸트는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한가? X. 모겐소는 국제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인가? 5. 모겐소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하는가? X. 모겐소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성연히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반면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그 사람의 개인적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하는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은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다르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없는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일반 공간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쓰는가? X.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가? 5.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는 이기적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이다. 각자가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로크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긴다.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인격을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루소는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5. 홉스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와 주권자는 다르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X.
로크는 사회계약 당사자가 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는가? X. 로크는 국가 권력이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될 경우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O. 로크는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저해하는가? X.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유 권리론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며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았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X. 롤스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을 반대하였다.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가? X.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일반적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보았다.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O.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화의 분배 기준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가? O. 롤스는 절차적 정의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가? O. 노직은 절차적 정의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는 문화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관객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영화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사유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문화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든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가? O.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하는가? O.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되는가? X.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가? X.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매체를 통한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전통 윤리학은 타인의 권리 존중, 불의의 개선 등을 강조해왔다. 의무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로까지 확대되었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현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하는가? O.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수를 통해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 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X. 요나스는 현 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는가? X. 요나스는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인가? X. 요나스는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하는가? X.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진다.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5. 롤스는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X.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해외 원조의 결과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가? X. 싱어는 해외 원조의 결과로 해외 원조의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보이 않았다.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가? 5. 롤스는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이라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는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고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구성원에게는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형의 고통과 달리 종신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 범죄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은 시민에게 사형보다 더 큰 인상을 준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누군가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 경우 범죄와 동일한 응보는 가해자에게 사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이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신노역형보다는 사형이 더 유용한 형벌인가? X.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유용한 형벌이라고 보았다.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효과적인가? X. 베카리아는 형벌이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인가? 5.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선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적 보복은 응보법에 따를 경우에만 정당화되는가? X. 칸트는 사적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되는가? X. 칸트는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